1659년 5월 4일 창덕궁 대조전. 북벌을 꿈꾸던 효종대왕이 승하합니다. 궁궐은 비통함으로 가득 찼고 20살의 어린 세자 현종은 눈물 속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왕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조정에서는 서슬 퍼런 논쟁이 시작됩니다. 국방 문제도 굶주리는 백성들의 구휼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죽은 효종의 계모이자 왕실의 최고 어른인 자이대비가 의부사들을 위해 상복을 3년 동안 입어야 하느냐 아니면 1년만 입으면 되느냐. 오늘날의 시선으로는 그저 상복 입는 기간을 따지는 공허한 탁상공론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지성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예법을 넘어 국가의 기틀과 왕의 자격을 묻는 치열한 사상전쟁이었습니다. 왕이 죽었을 때 점화된 이 불씨는 15년 뒤 왕비가 죽었을 때 다시금 폭발하며 긴 세월에 걸쳐 조선 정치를 2번이나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속논쟁이라 부르며 조선 성리학의 쓸데없는 탁상공론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웃곤 합니다. 하지만 실록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것은 단순한 패션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둔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철학적인 헌법재판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효종의 출생 성분에서 시작됩니다. 효종은 인조의 맏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 즉 차남이었습니다. 형인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뒤 왕이 되었죠. 성리학의 예법서인 의례와 주자가래에 따르면 어머니는 맏아들이 죽으면 3년복인 참죄를 입고 둘째 아들 이하가 죽으면 1년복인 기년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서인의 영수이자 조선대로로 불리던 송시열은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효종대왕은 둘째 아들이니 사대부의 예법에 따라 1년을 입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천하동례, 즉 천하의 예법은 왕이나 사대부나 똑같다는 논리였습니다. 왕이라도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일 뿐 특별 대우를 해서 예법을 어그러뜨릴 수 없다는 것이었죠. 송시열과 서인들에게 예는 왕보다 상위의 개념, 곧 우주의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남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윤유와 허목은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왕통을 이었으면 곧 맏아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임금에게 어떻게 사대부의 잣대를 들이댑니까? 마땅히 3년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왕자의 부동사대부, 즉 왕의 예법은 사대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종실록 1권 직위년 5월 5일의 기록을 보면 이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송시열은 체의부정, 즉 효종은 왕위를 계승했지만 적장자가 아니기에 가통을 잇는 정통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뉘앙스의 폭탄 발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결국 갓 즉위하여 힘이 없었던 19살의 현종은 눈물을 머금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 송시열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1차 예송은 1년복 서인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종의 가슴 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의심을 남깁니다. 나의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신하들의 눈에는 그저 운 좋은 차남으로 보이는가.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1674년. 이번에는 효종의 비인선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며느리가 죽었으니 시어머니 자이대비는 또다시 상복을 입어야 했죠. 이번에도 문제는 똑같았습니다. 맏며느리로 대우하면 1년, 둘째 며느리로 대우하면 9개월을 입어야 했습니다. 서인들은 이번에도 효종이 차남이었으니 며느리도 차남에 처달하며 9개월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15년 전에 그 유약했던 소년왕 현종은 이제 없었습니다. 현종은 34세에 노련한 군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15년간 칼을 갈아왔습니다. 아버지 효종을 가짜 맏아들 취급하는 것은 곧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종실록 13년 7월 26일 현종은 한밤중에 승지들을 불러들여 서인들의 주장이 적힌 문서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이렇게 일갈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으니 이는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다. 군부를 욕보인 죄 대역부도와 다를 바 없다. 현종은 송시열이 주장한 예법이 사실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의 국법보다 중국의 고서인 주자가래를 억지로 끼워 맞춘 모순덩어리임을 간파했습니다. 국왕이 직접 신하들의 논리적 허점을 찌르고 아버지를 서자 취급했던 사상적 쿠데타를 진압한 것입니다. 결국 2차 예송에서 현종은 서인 정권을 축출하고 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는 단순한 복수국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사대부와 다르다. 왕권은 신권이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조선 왕실의 자존심을 건 선언이었습니다. 송시열과 서인들에게 예는 권력자를 견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왕이라 해도 원칙을 어길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자칫 폭주할 수 있는 왕권을 도덕과 원칙으로 제어하려는 입헌군주제적인 이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남인과 현종에게 예는 국가의 기강이었습니다.
왕권이 바로 서야 나라가 안정되고 질서가 잡힌다는 현실적인 통치 철학이었죠. 문제는 그 원칙과 명분이 너무나 날카로워 서로를 베는 칼날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1차 예송 당시 조선은 대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흙을 파먹으며 굶어 죽어가는데 궁궐 안에서는 상복을 며칠 입느냐로 고성이 오갔습니다. 실록 곳곳에는 백성들이 굶주려 서로를 잡아먹었다는 참혹한 기록이 나오지만 조정의 논의는 밤낮 없이 예법 체계 해석에만 매달렸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들의 지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그 지성이 향해야 할 곳은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성문 밖의 백성이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종은 2차 예송을 승리로 이끈 지 불과 한 달 만에 34세의 젊은 나이로 과로와 스트레스 속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송시열도 훗날 숙종에게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3년과 1년 9개월의 시간은 이제 역사 속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그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토록 치열했던 논쟁 끝에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요? 3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예법의 논리는 빛바랜 기록으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창한 명분의 뒤편에서 외면받았던 백성들의 고단한 숨소리는 여전히 역사의 행간 사이사이에 깊게 배어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누가 이겼느냐는 승패의 기록이 아니라 그 치열함 속에서 정작 무엇을 잊고 있었느냐는 쓸쓸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낡은 상복은 시간과 함께 사가 없어졌지만 그 시대가 놓쳐버린 사람이라는 가치는 긴 세월을 건너 여전히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옵니다. 그 어떤 거창한 논리보다 그 어떤 완벽한 명분보다 사람이 먼저였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이죠.